저희가 준비한 다음 돌직구 신문이 바로 이것과 연관이 된 뉴스입니다. 북한도 문제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중국도 문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잊혀진 줄만 알았던 그가 돌아왔습니다.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친노의 좌장 이해찬 의원이 중국 특사, 깜짝 선발입니다. 중국 특사로 내정이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도 사이가 가깝고 친노의 좌장, 친노계의 상황이다. 선거 때는 이런 얘기도 들었었는데 이해찬 의원의 중국 특사 깜짝 인선인데 오늘 저희 돌직구 쇼에 또 아리따운 변호사님 한 분 모셨는데 김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해찬 의원의 중국 특사 깜짝 놀랐어요. 네, 원래는 이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5선 의원으로 이제 중국 특사로 거론이 됐었는데요. 이번에 이해찬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7선 의원이죠.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이제 그 기존 이제 정부에서 항상 이 대북 특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감 있는 그런 정치인을 내세우고 또 그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인사를 해왔는데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이명박 정권 시대에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 특사로 갔었고요. 그렇죠. 또 박근혜 정권에서는 김무성 의원을 이제 중국 특사로 보냈었죠. 네, 이해찬 의원은 지금 친노의 좌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제 또 노무현 정권 시절에도 중국에 한번 특사로 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워낙 인맥이 많은 걸로 알려져 있고요. 또 중국은 문화 자체가 워낙 관시를 중요시하는 문화 아닙니까? 관시 빨라. 그렇죠. 거기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해찬 의원보다 더 적합한 인사는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관시통이다. 그렇죠. 또 이제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드에 관해서 이제 그 종래에 항상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죠. 이제 반대를 해왔는데 이제 우리나라 정부의 이제 특사로 가는 입장에서도 그런 반대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로 보이고요. 왜냐면은 또 그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이제 견해나 아니면 입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바뀌어지고 또 이제 거기에 적합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맞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이 사드와 관련돼서 그 이야기를 나눌 때는 종래 사드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취해왔던 이해찬 의원이 가서 설득을 하면 좀 더 중국 입장에서 이 상황을 좀 더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좀 더 설득력 있는 그런 협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해찬 의원의 이 중국 특사 발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돌고 있는 얘기를 저희가 한번 취재를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는 여권이 된 민주당과 전 야권 측의 반응부터 한번 취재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사드와 북핵 문제 등에 있어서 중국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생각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 존재감을 가진 이 의원으로 특사를 격상할 필요가 있었다. 중국에서도 이 의원 파견을 환영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특사보다 우리 중국에게 파견하는 의원의 급이 훨씬 더 높네. 일단 중국이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중국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온 이 의원이 자신이 특사를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의원 본인도 특사를 원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해찬 의원이 과거 사드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해왔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해찬 의원의 사드에 관한 입장인데요. 2016년 2월 사드 국익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가 오랫동안 고민해왔는데 미사일 발사했다고 사드 문제 들고 나오니까 중국이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또 2016년 8월입니다. 사드 배치는 절차와 내용 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다. 정권이 교체되면 배치가 어려워지라는 강박관념에서 미국이 한국을 압박한 건 아닐까. 다소 음모론적인 관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논란인데요. 정세미 의원님. 사드에 반대하는 이해찬 의원이 역시 사드에 반대하고 있는 중국의 특사로 가서 지금 말한 대로 그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무게감에 있어서는 좋은 인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제 김 변호사는 사드에 사실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데 쉬울 것이다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도 있지만 또 바꿔서 생각하면은 중국의 기대치를 높일 수가 있어요. 사드 반대론자가 왔으니까 우리 얘기는 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한국이 실현을 시켜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이 일단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것이다. 한국이 사드 빼나 보다. 사드 빼나 보다라고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굉장히 우리 입장에서 우원을 사귄 사람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니까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입장이 꼬일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고 하면은 사실
중국이 이 정권이 이제 교체되고 이런 걸 굉장히 기대를 했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문재인 캠프 측에서는 후보 선거 유세 기간에 계속 사드는 차기 정부로 넘기라고 하면서 여지를 굉장히 줬습니다. 그것은 헛되다고는 모르지만 상당히 희망을 주는 거군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어떤 시그널을 많이 보내왔기 때문에 이제 와가지고 가서 다른 얘기를 한다거나 하면은 이제 중국으로서는 좀 난처해지는, 중국으로서는 좀 기대 밖의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고, 국민으로서는 사드 반대론자가 특사에 가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까 의구심을 품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미사일을 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성명은 북한을 규탄하는 메시지가 나갔는데 이해찬 의원이 특사로 가서 특사의 메시지는 마치 중국 정부와 함께 사드가 좀 잘못된 것이다. 사드를 국회 비준을 얻어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다시금 점화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죠. 이해찬 특사가 제일 잘 하셔야 되는 거는 가서 일단은 사드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 때문에 대한민국이 받았던 피해들에 대해서 소상히 얘기를 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요. 사드 배치 같은 경우는 중국이 당연한 기대감을 갖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 직후에 시진핑 주석이 전화해 갖고 했던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서두에 꺼냈던 게 바로 이 사드 배치에 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KAMD, 그러니까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 여러 가지 저층, 중층, 상층부의 세 단계 체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층부를 방어할 수 있는 체계가 완성되기까지는 2023년 아직까지 기간이 멀기 때문에 이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상층부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유일한 방어 체계는 사드밖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말 그대로 KAMD를 가속하라고 말했던 그 기저에는 사드가 결과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의 방어에 필요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건데 그거는 사실 문 대통령 속내를 보는 관심법적 영역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언론에서의 기사를 통한 관심법적 영역에서 분석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결국은 대한민국 성주에 들어와 있는 이 사드 배치 문제를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도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즉각적으로 빼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큰 비용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뺄 수가 없는 대한민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이해찬 특사의 어깨가 굉장히 무겁고요. 이 중간적 관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되 여기에 대해서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관점, 이걸 이제 이해찬 특사가 해낸다라면은 정말 다선 의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중진 정치인으로 국민들이 열렬하게 응원하겠죠. 이해찬 의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해졌다. 이해찬 특사가 신중하게 잘 하리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사드 문제 말고도 이 정치권에서 이해찬 특사를 두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거 기간 중 했던 이 발언 때문입니다.